여러분, 최근 한 연구 결과가 한국 의료계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스푼의 꿀,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뿐인데 60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도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시지요? 꿀 한 스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바로 그 의심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의 건강해 보이던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일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분들 대부분이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이 아직 괜찮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요. 아침에 이유 없는 피로감,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손발, 가끔씩 찾아오는 가벼운 저림,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들을 혈관이 조용히 늙어가고 있다는 경고로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배관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60세 이후 그 배관은 점점 녹슬고 탄력을 잃으며 쉽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오르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심장과 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오래된 배관을 매일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값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닌 매일 단 한 스푼의 습관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꿀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꿀이 진짜인지,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진료 기록에서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단맛이 정말로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왜 60세 이후 혈관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어지럼,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을 각각 다른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임상에서 보면 이 모든 증상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뿌리, 바로 혈관 노화로 이어집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생명선이지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혈관은 마치 오래된 배관처럼 안쪽이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으며 미세한 찌꺼기들이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아주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요즘 잠이 잘 안 오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조용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질수록 혈압은 더 세게 밀어내야 하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며 뇌는 순간적으로 산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 쓰러지기 전날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몸이 이미 수년 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한 연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관찰한 결과 매일 일정량의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성, 내피 염증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의료진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특수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꿀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진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모든 꿀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꿀을 매일 먹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끓는 물에 타서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스푼을 드시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그저 단맛만 남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꿀이 혈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왜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과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말이지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꿀이 혈관에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꿀 속에 숨어있는 5가지 핵심 효능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말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50세를 지나면서부터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의 혈관이 탄력 있는 새 고무 호스라면 나이가 들수록 그 호스는 점점 딱딱해지고 잘 구부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며 뇌와 말초혈관은 늘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며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꿀이 이 과정에 개입하는 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천연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조용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노화된 혈관은 표면이 거칠고 붓듯이 변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마찰을 일으키며 흐르게 되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손상을 부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섬세한 손길로 그 내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배관공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혈액이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면서 몸은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네요. 예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훨씬 수월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실제로 자주 듣습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순환이 개선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꿀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관 경직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적으로 약 4년 가까이 젊어졌습니다. 이것은
좋아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료 장비로 측정된 숫자입니다. 의사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극적인 자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꿀은 몸을 흔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혈관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걸음이 가벼워지고 손끝에 냉기가 줄어들고 하루의 피로가 덜 쌓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효능, 혈관 탄력 회복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혈압과 신경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이 어떻게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혈압과 신경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숫자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혈압은 우리의 신경 상태와 감정, 긴장 정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몸 안에서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신경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고 잠자리에 누워도 몸은 쉬지 못한 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밤에도 잘 내려가지 않고 심장은 쉴 틈 없이 일하게 되지요. 저는 이런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을 낮추려면 먼저 신경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이 조용히 역할을 합니다. 천연꿀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마치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에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떨어뜨리는 약물과 달리 서서히 진정시키는 방식이지요. 대구에 사시는 67세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밤만 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녁마다 따뜻한 꿀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안색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 변화의 핵심은 혈압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혈관도 스스로 조절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심장은 덜 서두르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효과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꿀의 이 작용은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부드럽고 노년의 몸에 잘 맞습니다. 혈관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경을 다독이며 함께 회복시키는 방식. 이것이 꿀이 혈압과 신경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이 어떻게 노년기의 면역 방패를 다시 세워주는지 실제 경험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경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조금씩 회복되면 그 다음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서 요즘은 감기가 한번 걸리면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기침이 몇 주씩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회복력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꿀은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천연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이 양은 인체에는 안전하지만 세균과 일부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꿀은 오래전부터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에서 자연적인 방어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꿀이 면역세포를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과도한 자극에 오히려 약해집니다. 꿀은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감염과 싸우는 능력은 서서히 회복되지만 몸은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년 내내 부비동염과 잦은 감기로 약국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나아지는 듯 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쯤 지나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겨울은 약국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빨리 아물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한 느낌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꿀은 증상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효과는 요란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이 빨라지고 몸 전체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면역력이 안정되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방어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변화가 따라옵니다. 바로 에너지와 피로 회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이 왜 오후만 되면 처지는 몸에 조용한 힘을 더해주는지 실제 경험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만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릴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이 무겁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특히 정제된 설탕이나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그래서 커피나 단 간식으로 버텨보지만 오후가 되면 더 지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꿀이 이 지점에서 다른 이유는 꿀 속의 포도당과 과당이 비교적 균형 있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몸이 에너지를 빠르게 받으면서도 급격한 혈당 변동을 어느 정도 완화하도록 돕습니다. 정제 설탕처럼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오래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대신 따뜻한 꿀물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은퇴버스 기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점심만 먹고 나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오후 일정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깐 정신이 드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 점심 식사 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녁까지 머리가 맑아요. 몸이 버텨주는 느낌이 달라요. 이 변화는 대단한 각성 효과가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자극도 없습니다. 대신 몸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천천히 사용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에너지 회복은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몸이 덜 피곤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걷고 싶어지고 스스로를 돌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면 하루의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밤에 몸이 쉽게 내려놓고 쉬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변화, 깊고 끊김없는 잠에 대해 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낮 동안 안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밤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쉬지 않아요. 혹은 잠들긴 드는데 꼭 새벽 5시쯤이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이것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괴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졌다는 신호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깊은 잠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낮 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이 밤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기억력과 면역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꿀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면제처럼 의식을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인식하도록 돕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나 다음날의 멍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작은 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딸의 권유를 따랐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무엇보다 이유 없이 불안하던 감정이 잦아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은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뇌는 노폐물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은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꿀은 그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한 가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꿀은 특정 증상 하나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혈관, 신경, 면역, 에너지, 수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요. 왜 40세 이후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근본적인 변화, 즉 노년기의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60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까요?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저하, 다리 저림, 무릎 통증, 불면증까지. 겉으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질환처럼 보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범은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바로 점점 손상되고 있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4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혈관은 조용히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변화입니다. 혈관 안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에 미세한 플라크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통증도 없고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들은 매일, 매시간 누적됩니다. 혈관의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몸은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며 앉아있다가 갑자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순환계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한국의 보건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혈관 경화의 초기 징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일함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심장혈관 전문의로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 동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의 혈관은 넓고 탄력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60대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혈관은 진흙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이 됩니다. 그 골목길에서는 늘 정체가 발생하고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희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혈관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회복 또한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제 삶으로 보여준 한 분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 한 스푼이 한 노년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계도 연구 그래프도 아닙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영숙 할머니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숨과 걸음, 잠과 통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를 돌보고 화분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세에 비해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다리가 절뚝거렸고 밤이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밤중에 이유 없이 깨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약간 높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약을 복용했고 매일 가볍게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점점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시골에서 직접 채밀한 야생꿀 한 병을 보내왔습니다. 병과 함께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딱 한 스푼만요. 할머니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도 아닌데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마음이셨지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딱 한 스푼을 매일 아침 반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다리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고 손이 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셨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것입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이웃이 방문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 몸이 이 단맛을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단맛은 입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쳐있던 순환계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준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 한 스푼이 혈관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감동적인데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느낌이나 운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꿀 한 스푼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단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단 음식은 좋지 않다는 말과 충돌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정제된 설탕과 천연꿀은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꿀 한 스푼 안에는 단맛을 내는 당분 외에도 180가지가 넘는 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만듭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성분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에 생기는 미세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쪽을 상상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내벽이 거칠어지고 붓게 되며 혈액이 흐를 때 마찰이 커집니다. 이 마찰이 반복되면 혈관은 더 빨리 늙고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 내벽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탄력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꿀이 왜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식품으로 불려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몸속에서 이 효소는 아주 소량의 과산화수소 생성을 유도하는데 이 양은 인체 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혈액 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혈관벽에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작용은 꿀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혈액과 가장 먼저 맞닿는 곳입니다. 이 층이 건강해야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까지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 섭취는 이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혈류 증가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8주간 천연꿀을 섭취한 뒤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 혈관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낮아졌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료 장비로 측정된 실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의 꿀 섭취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꿀 한 스푼은 단맛이 아니라 노년의 혈관과 몸 전체에 보내는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꿀의 효능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도 가장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꿀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같은 꿀이라도 시간과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는 꿀을 먹어봤는데 별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핵심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과학적 근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일정한 방식으로 천연꿀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식단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꿀을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 혈관 염증 지표 CRP가 약 12% 감소, 혈류량은 약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동물 연구입니다. 노화와 동맥경화를 유도한 실험쥐의 식단에 꿀을 추가했을 때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시간, 과하지 않은 양,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혈관과 소화기관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뜨거운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른함과 졸음을 느끼는데 커피 대신 따뜻한 꿀물에 레몬 몇 방울이나 약간의 계피를 더해 보십시오. 꿀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레몬과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 오후 내내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의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고 깊고 끊김없는 잠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만약 하루 중 단 한 번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혈당이 불안정한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몸에 열이 많은 분마다 접근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맞춤 조절이 바로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꿀은 더 이상 막연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안전하고 현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꿀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식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하거나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모르고 사용했을 때 좋다더니 왜 나는 더 불편하지? 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사 후 따뜻한 물에 꿀을 아주 묽게 타고 레몬 몇 방울을 더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레몬은 혈관 수축을 완화하고 꿀의 단맛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자주 요동치는 분들도 자주 질문하십니다. 그럼 꿀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1스푼 미만,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공복 섭취는 피하시고 현미밥이나 섬유질이 충분한 식사와 함께 드시면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꿀을 따뜻한 물에 타고 생강을 아주 소량 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조합은 전통적으로도 오래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서양의학 쪽에서도 말초 순환 개선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은 밤에 꿀을 진하게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심이나 이른 오후 미지근한 물에 꿀을 소량 타거나 매실 추출액을 아주 조금 더해 드시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지 억지로 좋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할 금기 대상입니다. 첫째,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꿀이라도 보툴리눔균 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없이 꿀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특정 심혈관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 섭취 후 가려움, 어지럼, 호흡 불편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꿀을 끓는 물에 타는 것. 50도 이상의 물은 꿀의 핵심 효소를 거의 모두 파괴합니다. 둘째, 공복에 진한 꿀을 여러 스푼 마시는 것. 이는 위장 자극과 혈당 변동을 키웁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을 사용하는 것. 단맛은 남지만 치유의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꿀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용할 때 노년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조용히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